본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방송입니다. 정겹고 생동감 넘치는 농촌과 어촌의 애니메이션을 배경으로 타이틀이 뜬다. KTV 살얼이랐다 시즌 4. 술이나 커피와 같은 기호식품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에게 술이란? 이라는 그런 질문들을 항상 드려요. 그러면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하루 끝의 위로 또는 온전한 나만의 시간, 매개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든지 과해서 나쁠 뿐 술이 가진 좋은 점도 많죠. 이왕이면 더 좋게 만들고 싶어서 아예 농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홉은 수확을 하게 되면 수분 함량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산화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홉 쩐내라는 그런 이제 불편한 냄새들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운이 좋게도 생업양조라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국내 몇 안 되는 곳 중에 한 공방이 되었죠. 의성으로 내려온 덕에 신선한 재료로 맥주를 만들고요.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한 새로운 도전도 거침없이 해나가는 중입니다. 기존의 시중에 팔지 않은 맥주들을 내가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수가 있고, 또 팔지 않는 딱 나의 맞춤 맥주를 내가 만들어서 마실 수 있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똑같은 맛의 맥주 대신 나만의 맥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인생의 방향도 그렇게 흐르고 있더랍니다. 나만의 맥주, 나만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당찬 청년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맥주를 만듭니다. 31세 김혜지 씨, 귀촌 3년 차. 아직 여름에 푸르름이 남아있는 경북 의성. 오밀조밀 낮은 집들이 모여있는 주택가에 눈길을 끄는 곳이 있습니다. 자막, 내레이션 김기현. 겉은 분명한 가정집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전혀 다른데요. 잠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예지 씨. 이곳을 운영하는 사람은 김예지 씨. 아직 앳된 얼굴의 그녀지만 어엿한 청년 사업가입니다. 김혜지 씨. 여기는 맥주를 만드는 수업이 진행되는 공방이고요. 예지 씨가 포대를 열어 안에 든 곡물을 꺼낸다. 가치를 마시고 경험을 나누다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가치 소비라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장성이 있더라고요. 기계에 보리처럼 생긴 곡물을 넣는다. 저는 또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좋은 매개체 중에 하나가 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취할 만큼 이렇게 흥청망청 마시라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초면인 상대 또는 어려웠던 문제들, 그 여러 가지 형태들을 조금 유연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은 수강생분들한테 나에게 술이란? 이라는 그런 질문들을 항상 드려요. 그러면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하루 끝의 위로 또는 온전한 나만의 시간, 일종의 약간 매개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작업. 이번엔 큰 냄비에 넣는다. 이 공방이나 또는 이 맥주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 그리고 해 나가야 하는 것은 조금씩 분명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게 단순히 그냥 한 사람과 한 사람을 연계해준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지역과 도시와의 소통 또는 또 국가와 국가 간의 소통, 여러 가지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통의 매개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에 조금 더 치중을 해서 또 앞으로의 브랜드 방향 또한 그렇게 나가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의성군 안개면에서 수제 맥주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예지라고 합니다. 차를 운전해서 어디론가 출발한다. 30대 젊은 나이에 농촌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내려온 예지 씨. 우리나라에 농촌이야 많고 많지만 그녀가 의성을 택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을 따라가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는데요. 도착한 곳은 넓은 농장이다. 맥주의 재료가 되는 홉이라는 재료를 농사하는 곳이에요. 크크. 농부님들 계신데요. 전니, 스테이씨. 잘 지내셨어요? 어서 와요. 아침 일찍 어떻게 일어났어요? 힘들었어요. 오늘은 호흡을 수확하기 위해 농장을 찾았습니다. 맥주를 호흡으로 만드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생각해보니 호흡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네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호흡이 생산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의성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호흡 생산지랍니다. 맥주의 주 원료인 호흡. 이렇게 생겼네요. 이거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음에 시켜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폴드 벨 때 이걸 약간 잡아 당긴다는 생각으로 비스듬히 해서 같이 잡아 당겨주면 돼요. 근데 얘는 약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걸 하면 이렇게 해서 같이. 예지 씨가 직접 낫을 들고 풀을 벤다. 좋아요. 조금 더 해봐요. 일단 처음에는 사실 생각이 없었거든요. 너무 시골이기도 하고 유동인구가 없을 거를 다 생각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난 도시에서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 영역을 하게 된 이상은 한계치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주세법상 공방에서 만든 건 판매가 안 돼요. 그래서 언젠간 양조장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고 요 영역으로 간다면 그러기에는 또 의성이 충분히 매력이 있겠다라는 또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분의 제안으로 애초에 의성행이 도전이 결정된 거죠. 왜냐면 저는 청년 사업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취미로만 맥주를 만들던 예지 씨를 의성으로 이끈 사람은 호흡 농장을 운영하는 이 부부입니다. 두 사람 역시 의성으로 귀농한 선배들. 마치 운명처럼 가는 곳마다 만나게 됐고 맥주를 만들려면 의성으로 오는 게 어떠냐고 제안한 겁니다. 지역을 결정하고 나니 또 다른 길이 수월하게 열렸습니다. 사실 저희 또래에 처음 창업하는 친구들이 넉넉한 자본을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저는 매우 희박하다고 봐요. 그냥 뭐 요즘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금수저, 은수저들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20대, 30대를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또는 일반적으로 지내온 친구들이 뭔가 큰 목돈을 만들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희박하거든요. 결국은 어딘가에 손을 벌려야 되거나 또는 빚을 내야 된다거나 이런 형태인데 저는 활용할 수 있고 자신이 있다면 이런 지역에서 지원해주는 형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예지 씨가 의성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청년 시범마을 일자리 사업 명패. 일반 가정집을 수제 맥주 공방으로 개조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고 돈이 많이 들었는데요. 지원비 덕에 그나마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원비를 받아 가정집을 공방으로 개조해서 운영. 호흡 농장. 조금 빨리. 어이! 됐어요. 호흡은 수분 함량이 많아서 수확한 이후 빠르게 산화가 진행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지 씨 공방 가까이에
이렇게 호흡 농장이 있어서 늘 신선한 호흡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의성에 내려와 느끼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김정원 씨. 맥주에서 호흡은 빠져서는 안 될 작물이거든요. 원료죠. 뭐 수입산을 써도 되고 뭐 꼭 호흡이 아니라 다른 작물도 그렇지만 뭐 가격 싸고 품질 좋으면 그런 걸 써도 되지만 국산이 가지는 가치는 그거를 지켜내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그 뭐 우루과이 라운드나 농산물 개방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라지고 나서 다시는 이제 찾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단절이 된 거죠, 다시 말하면. 국산 호흡을 계속 명맥을 이어가시는 농부님들 응원하고 그런 재료들을 사용해서 꾸준히 이것들이 국내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리고 같이 함께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맥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해야 하는 의무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조금 있어요. 예지 대표하고 저희가 만난 것도 어떤 부분에서는 뜻이 장소영 씨. 뜻을 함께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런 노력을 저희가 함께 지금 계속 해오고 그런 뜻을 같이 가지고 계신 수제맥주 양조장님을 계속 저희가 영업하고 여기에서 이제 네트워킹이죠. 같이 이제 알아가고 어울리는 활동을 하는데 저희는 상당히 그래도 같이 시너지를 봐서 빠르게 거기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호흡을 생산하는 사람과 그 호흡으로 맥주를 만드는 사람의 만남. 영상 자료. 호흡 농장에서 진행된 호꽃이 피었습니다 대회. 이 필연에 청년들 특유의 신선한 아이디어가 더해졌습니다. 호흡 농장에서 각종 게임을 즐기고 시간대별로 다른 수제 맥주를 맛보고 각종 체험에 공연까지 즐길 수 있는 파티. 매년 호흡 수학철에만 만날 수 있는 이 파티는 입소문이 나면서 의성을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농촌은 브랜드화를 했을 때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명확해요. 그래서 예컨대 의성이라고 하면은 다들 얘기하시잖아요. 흑마늘? 마늘? 그 우스갯소리로 마늘국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 외에도 문화적인 부분도 있어요. 컬링이나 이런 형태의 어떤 유명한 문화적인 부분 요소들이랑도 이을 수 있고, 또 그 외에 다양한 농산물들도 있어서 어떤 상품을 출시를 해서 이것들을 브랜드의 색깔을 뭔가 지역과 연계해서 띄운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도시보다는 지역이 훨씬 더 강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농촌으로 내려와서 좋은 점이 또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저 못난이 복숭아 데리러 왔어요. 네, 아무래도 여기 네. 남은 게 네. 여기 있어요. 다음에 뭐 못난이지만 맛있잖아요. 원래 상품보다 비품이 원래 맛은 더 있어요. 더 달죠? 예. 근데 여기 이렇게 약간 조금 흠집이 있는데 사실 상품으로 판매하기는 조금 힘든 그런 복숭아들을 조금 너무 작거나 흠집이 있는 거를 이렇게 한 번씩 주시는데, 저희가 맥주로 활용하기도 하고 또 이거 드시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상품도 구매할 수 있나요? 해서 상품으로 구매해 가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너무 맛있거든요. 당도가 엄청 높아서. 저희 이거 브릭스 얼마 나온다고 했죠? 여기 같은 경우는 13에서 14 정도 지금. 우와. 14브릭스 나와요. 그러니까 예. 이 정도 충분한데요? 한 박스 한 달에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초록색 논밭과 아기자기한 마을이 어우러진 공간. 골목길을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 이른 시간부터 공방을 찾는 많은 사람들. 예지 씨는 수제 맥주를 만드는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 중입니다. 복숭아를 손질하는 체험객들. 먼저 복숭아를 준비하는데요. 딱딱이 복숭아랑 황도랑 섞여져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약간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은 도려내가지고 버려주시면 돼요. 맥주 만드는데 웬 복숭아인가 싶지만 이렇게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수제 맥주의 장점입니다. 게다가 이곳에선
신선한 제철 재료를 구하기도 수월하죠. 하실 때는 위쪽이랑 손잡이 부분만 잡으셔야 되시고 약간 얘들 당들을 머금고 붙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거를 샤워시켜준다, 뭐 비를 내려준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골고루 뿌려주는 게 중요하고 맥주를 마셔만 봤지 만들어 본 적은 없으니 이 모든 경험이 신기함 자체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한번 다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지만 저는 홈 농사를 짓고 있는 홈농부 전이입니다. 예. 혹시 이름이 어렵다면 해물파전이, 김치파전이 할 때 전이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드디어 주인공인 호흡 등장이요. 수강생들 모두 생호흡은 처음이라는데요. 방금 농장에서 수확한 싱싱한 호흡을 따면서 모양과 질감과 냄새 모든 걸 느껴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딴 거를 따면 생각보다 부피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거를 과연 저 작은 통에다가 어떻게 집어넣을까? 갈아요. 예, 갈아요. 근데 어떻게 갈까요? 이걸 믹서기로 갈까요? 저희가 이거를 급속 냉동을 한 다음에 부실 거예요. 예, 오늘. 뭘 통해서? 액화질소를 통해서 분쇄를 할 겁니다. 우와. 예. 그거 내려만 놔주세요. 네. 생호흡이 담긴 통에 액화질소를 넣는다. 생호흡을 급속 동결하는 것이 부피를 줄이는 비결. 신선함을 담은 채로 꽁꽁 언 호흡은 쉽게 부서집니다. 그 사이 복숭아도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잘 우려낸 복숭아 건더기는 건져내고 거기에 잘게 부순 호흡을 넣습니다. 이렇게 모든 재료를 우려낸 다음에는 팔팔 끓이면서 살균 소독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이 할 일이 끝났어요. 그래서 저희는 당을 우려내고 이제 쌉싸름한 맛을 넣어주면서 막 호흡을 가공해서 넣고 아니면은 과일에 풍미를 넣기 위해서 넣고 이런 거 다 하고 식히기까지가 사람이 할 일. 그리고 이 효모가 딱 투여되는 순간부터 효모가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든 맥집에 당을 먹고 그때부터 소화를 계속 시키면서 알코올과 탄산을 만들어내겠죠. 그럼 저희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마실 맥주가 완성됩니다. 이제는 효모에게 일을 맡길 시간. 버글버글 곧 맛있는 맥주가 완성되겠죠. 마당에서 함께 사진을 찍는다.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에서 공방을 찾는 사람들 덕에 예지 씨는 새로운 행복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김혜지 씨. 제가 선택한 어떤 삶들을 살아남에 있어서 다양한 응원들을 언제 살면서 이렇게 받아보겠어요. 진짜 많은 분들께. 저는 항상 어떤 딱 한정된 집단 안에서만 관계를 맺어왔던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냥 단순히 이 작은 공방 하나를 창업을 했을 뿐인데 그런 것들을 응원해 주시는 불특정 다수나 또는 더 나아가서 조금 더 깊은 관계가 되는 인연들도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대부분 어떤 직장에 일을 하면은 또는 사회생활을 하면은 그 인연을 맺게 되는 범위가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기서 체험이라는 어떤 주제 안에서 창업을 하다 보니까 진짜 다양한 직업에 다양한 사람들과 연이 되고 또 이어지고 또 응원을 받고 감사하게 되고 이런 순환이 그것 또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예지 씨가 공책에 뭔가를 꼼꼼히 적어 내려가는데요. 이렇게 해놓고 해야 안 까먹어요. 맨날 까먹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짐을 꼼꼼히 챙긴다. 오늘은 행사가 있는 날. 공방이 아닌 현장으로 나가야 하니 챙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꼼꼼히 짐을 챙겨서 차에 오릅니다. 자막 경상남도 군위군 소보면. 마켓이 열리는 곳은 공방에서 멀지 않은 허브 농장. 예지 씨 말고도 다양한 농가들이 참여하는 행사인데요. 이미 어느 정도 입소문을 타고 자리를 잡아서 많은 손님들이 벌써부터 찾아오는 중입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아도
내실 있는 업체들이 참가했습니다. 예지 씨도 한 몫을 담당하고 있죠. 오늘 지금 사가시는 거는 오렌지랑 자몽이랑 이런 캐릭터가 있는 홉을 써서 약간 오렌지 그리고 귤 꽃향 이런 게 나는 맥주거든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거는 뜯어서 반을 갈라봐야 돼요. 홉의 냄새를 맡아보는 손님. 아까 마신 맥주에서 나는 향이 나죠. 의성군에서 재배하고 있는 홉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국산 홉을 사용해서 만든 맥주예요. 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그거 드리려고 사실 오늘 새로운 버전 맥주 가지고 왔는데 전반적으로 다 만족하시고 드시고 나서 포장도 다 해가셔가지고 만족스럽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제가 조금 만족스럽네요. 캐릭터가 너무 만족스럽게 나왔어요. 네. 고객들의 반응을 즉시 알 수 있는 것이 현장의 장점. 그래서 예지 씨는 현장에서 고객들과의 대화를 통해 수제 맥주와 의성에 대한 홍보를 펼치곤 합니다. 예지 씨가 다른 판매대를 방문한다. 이 친구들이 제가 말씀드린 요즘 같이 이제 이 브랜딩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그 의성에서 살아보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못난이 버려진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상그리아라는 여름 와인을 생각을 해서 이걸로 한번 판매를 해보자 이런 아주 기특한 생각을 해가지고 상품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켓에도 같이 참여했는데 네, 친구들입니다. 예지 씨에게 또 하나의 역할이 주어졌는데요. 바로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의성에서 창업을 하는 청년을 도와주는 멘토로 선정된 겁니다. 바쁜 가운데 이 일만은 꼭 하고 싶었습니다. 잘 어울리는데요? 좋은데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월요일 날 뵐게요. 그 지금 요거 사진 찍어가지고 나중에 성과 공유 때도 해도 될 것 같아, 그죠? 네. 그러라고 하라고 했어요. 네. 마켓에는 다양한 업체들이 참가했습니다. 이곳저곳 다 눈길이 가는 것은 비단 손님들뿐만 아니라 예지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퀄리티 좋은 거 말고 못난이들 있죠. 못난이들이나 아니면은 소가들. 그죠. 아니면 이런 거. 이런 청청. 청 중에서도 약간 이거 팔기는 좀 그런데? 근데 우리는 먹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오셔서 맥주 만드시면 돼요. 조금 시원해지는 월은 언제? 가을 10월. 10월? 그럼 10월에 한번 하실까요? 맥주 웬만하면 과일이랑 허브랑 다 할 수 있는데 방금 이제 대표님께서 뭐 백향가로는 맥주 못 만드냐고 여쭤보셔가지고 사실 백향가가 너무 좋은 재료거든요. 해외에서는 패션프루츠로 맥주를 많이 만드는데 그래서 그런 거 같이 한번 연계 프로그램 해보자 그런 거를 제안을 드렸고 네, 이따가 또 이제 농사 지으신 농부님 오시면 같이 대화 나눠보기로 했어요. 여러 사람을 만나 이야기하고 또 그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 마켓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지역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서 저는 가장 재밌게 할 수 있고 또 도시에서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게 농장 연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자리에 나와야지만 사실 만나뵐 수 있는 거고 아니고서는 제가 일일이 검색을 하거나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찾아가서 뵈야 되고 그것도 연락드리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같이 참가해서 만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재밌는 것들도 기획해 볼 수 있고 여러모로 수강생분들의 만족도도 올라가고 농부님들도 또 재밌는 거 한번 해보실 수 있고 저도 그러면 수강생분들의 만족도가 올라가면서 저도 기분이 좋고 네. 해가 져 어두워진 하늘. 어둠이 찾아오는 시간에야 마켓이 끝나고 짐을 정리해 나오는 예지 씨. 짐을 챙겨 마켓에서 나간다. 황금 같은 주말도 반납하고 참 열심히 사는 청년입니다. 마켓에서 출발하는 예지 씨의 차. 다음 날 그렇다고
일에만 매달려 있지도 않습니다. 이른 새벽 시간부터 승마장을 찾은 예지 씨. 건강을 위해서 승마를 시작했답니다. 안녕하세요. 장비를 착용하고 승마장으로 들어간다. 이제 4개월 차 접어든 것 같아요. 얼마 안 됐어요. 요즘 유일하게 즐기는 취미생활이 승마라는데요. 사실 공방이 일이 힘쓰는 일이 많다 보니 체력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았답니다. 최근에는 허리를 다치는 일도 있었죠. 그래서 살기 위해 시작한 운동. 마침 가까이에 승마장이 있어서 큰 시간 들이지 않고 건강을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류승수 씨. 승마는 특히 전신 운동입니다. 보기에는 아무 운동이 되겠나 싶은데 실제로 타보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승마를 전신 운동이라 합니다. 승마 체험장. 신체적인 건강은 물론이고요. 특히 예지 씨는 말과 교감하는 것이 좋았답니다. 말 위에 올라 잠깐이라도 달리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위에서 내려다본 전경. 초록색 논밭이 펼쳐져 있다. 꿈을 위해 시골을 선택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것을 선사하는 시골살이. 강아지와 산책하는 예지 씨. 그중 하나가 이렇게 여유롭게 산책할 수 있는 자연 환경일 겁니다. 저희 동네에 추어탕집이 한 곳이 있는데 거기 강아지가 5마리를 낳았어요, 강아지를. 그래서 그중에 한 마리를 제가 데리고 왔어요. 처음에는 이제 분양이 계속 얘가 4마리가 다 되고 얘가 마지막까지 안 돼서 제가 약간 임보처럼 데리고 있으려고 했었는데 데리고 있다 보니까 보호가 됐습니다. 요새 여러 그 양조장들이랑 같이 맥주도 만들고 또 수업도 출장 수업 다니거든요. 그래서 출장이 잦아져서 요즘 시간을 많이 그래도 최대한 보내려고 하는데도 미안함이 있어요. 아직은 바쁘지만 일과 삶을 자연스럽게 녹여가며 시골살이를 하는 중입니다. 공방. 오늘 공방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수유가 들어가는 데 의의가 있으나 산수유 캐릭터가 너무 강해버리면 조금 적대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중적으로 해석해서 양을 좀 줄이거나 다른 재료랑 블렌딩해서 저희가 해석해서 만드는 식으로 푸는 게 좋겠네요. 그죠? 네. 30세 이창원 씨. 저희는 지금 현재 서울에서 비건 소스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이고요. 저희가 현재 지금 의성에서 산수유 마을이랑 같이 산수유 소스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산수유를 가지고 또 어떤 새로운 제품 개발을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맥주라는 아이템에 대한 부분을 다른 창업자분한테 듣게 됐고 이제 그래서 여기 와서 맥주를 한번 제조해 보면서 이걸 사업화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고 또 연구해 보려고 여기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다가 곡물을 담아주시면 되는데 4,500 정도만 퍼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청년들이 도시로 가려고 생각하는 것은 일자리와 기회를 찾아서였습니다. 예지 씨 역시 그래서 서울 생활을 했죠. 하지만 지역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갖춘 사업을 시작하자 오히려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찾아오는 중입니다. 자막 경상남도 의성군 의성읍. 그래서일까요? 지역에서 미래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찾아오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죠. 야외 플리마켓. 뭐 이렇게 뭐 하시는가 보다. 부스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준비한 제품은 이제 의성의 농산물을 활용해서 농산물을 건조시키고 와인을 담궈서 만든 샹그리아 키트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제품으로 나갈 모습은 이렇게 유리병에 건조과를 담은 거랑 깔리는 정도만 보고. 그렇구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게 레몬즙이 들어갔을 때 훨씬 더 밸런스가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달달한 맛이랑 향을 산미가 좀 맞춰주는 것 같은?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또 마켓 한 번 더 나갈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렇게 레몬즙 같은 것도 준비를 해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응원합니다. 어쨌든 만약에 준비하시면서 또 추가적으로 네네네. 필요한 거 있으시면 또 얘기하세요. 네.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선안에선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연락을 주시면 시간과 열심을 다해 청년들의 멘토 활동을 하는 것은 3년 전에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좀 최대한 시간을 조금씩 할애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그 대기업 회장님이나 사업을 직원을 여러 명 둔 기업의 어떤 대표님이 아니라서 제가 노동을 착취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 가장 부족한 건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도 그만큼 또 값어치 있게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그만큼 충분한 경험을 해보시고 충분한 도전을 해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조금 시간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위에서 내려다본 전경, 의성 시내, 골목길을 걸어가는 예지 씨의 뒷모습. 오늘도 또 바쁘게 어딘가로 향하는 예지 씨. 의성으로 오고 나서 예지 씨를 찾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책상에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 에코스톤이라는 건 지금 이렇게 약간 아까 설탕처럼 고운 돌가루예요. 이걸로 먼저 예쁜 층을 만들어준 다음에 배수층을 깔아주고 상토 뿌려준 다음에 식물 식재하고 위에 꾸며주고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설명을 듣고 난 후 유리그릇에 색색의 작은 알갱이를 채워주는데요. 자신만의 예쁜 화분을 만드는 중입니다. 이거 조금씩 뿌리시고 식물 위치 잡고 그 위에 또 뿌려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쉬워요. 화분을 완성한 후 각종 식물도 보기 좋게 심어줍니다. 이렇게 완성된 테라리움. 그렇지만 오늘 목적은 이게 아니라네요.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다.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은 함께 책을 만드는 중인데요. 그 이름하여 안기의 생활 백석. 안내 책자를 만드는 중. 의성에 자리 잡은 새내기들. 또 의성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진짜 최애 정자 스팟인데 제가 수강생분들 무조건 데려가는 데인데 근데 이거를 위치를 정확하게 몰라서 주소를 검색을 했거든요. 단밀면 용곡리 1943 논 한가운데 정자가 딱 있는데 거기 별도 너무 예쁘고 노을도 너무 예쁘고 낮에 그냥 뭐 책 보러 가기도 너무 좋고 거기 정자는 날씨가 되게 맑으면 미세먼지 없으면 서부 7개면이 다 보이는 장소였고 맞지 넘어가다가 누구나 갈 수 있고 돈 받고 이런 데가 아니고 호수가 이렇게 있고 그게 캠핑장처럼 이렇게 꾸며놨어요. 그래서 저희는 명절에 거기 텐트 치고 한 2박 3일 있는 분들 있거든요. 동네 사람만 아니까. 모인 사람들의 면면이 너무 다양해서 겉보기로는 도대체 어떤 모임인지 알 수 없는데요. 생활문화 공동체라는 사업을 통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재밌게 나누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이현숙 씨. 확실히 원주민 분들이나 뭐 여기 새로 정착한 청년들이나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들이 되다 보니까 늘 기대했던 것보다 되게 내용들이 풍성하게 나와서 그래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성원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알던 내용보다 더 풍부하게 나와서 되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해가 져 어두워진 하늘, 공방. 어둠이 내리고 밤이 찾아오면 맥주 공방은 새로운 공간으로 변신합니다. 간단하게 맥주를 즐기는 펍이 되는 건데요. 공방으로 들어오는 사람. 태연님. 야호. 그건가요? 우동? 네. 이거 그냥 바로 올리면 이거 이대로? 한번 헹궈 밑에 거 하나 헹궈서 그냥 다 때려 넣으면 돼. 이건 뭐예요? 이것도 육수예요? 육수. 제가 천사님이라고 부르는 저희 앞집 언니신데요. 이렇게 맛있는 거 생기면 한 번씩 나눠 먹으러 오시기도 하시고 또
저희가 출장이 좀 잦아요, 제가. 그래서 좀 출장 가 있는 동안 저희 집 강아지도 케어해주세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죠. 오늘은 친한 지인들과 함께 조촐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테이블에 둘러앉은 세 사람. 맛있는 음식과 맥주가 있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점점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이죠. 그런 만남과 기회를 통해 예지 씨는 단순한 맥주 공방이 아닌 가치를 나눈다는 더 큰 꿈을 키워나가는 중입니다. 저는 어쨌든 지역에서의 창업도 꾸준히 계속 유지를 하면서 천천히든 빠르든 꾸준히 성장을 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장 극단적인 거는 못 보여드릴 거예요. 아주 드라마틱한 거 못 보여드릴 거지만 그래도 저 친구 여기서 열심히 하네, 융화되려고 열심히 하네, 또는 지역의 어떤 것들을 뭔가 표현해내려고 열심히 하네. 그리고 지역살이가 아니더라도 한 청년이 뭔가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려고 결심을 하고 열심히 살기 시작했네. 이렇게 그냥 봐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맥주를 통해 사람과 사람을 잇는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아직 모르지만 예지 씨는 끊임없이 즐겁게 도전하는 중입니다. 도전의 결과는 딱 두 가지라고 하던가요? 성공 아니면 성장. 이미 수많은 도전을 해온 예지 씨 역시 앞으로 더 성공하고 또 성장해 나가겠죠. 아름다운 청년 사업가 김예지 씨를 응원합니다. 자막 유튜브에 귀농 다큐를 검색하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044-204-8000. 기획 제작 KTV 국민방송. 지금까지 화면 해설 방송 8월이랐다 시즌4 사람과 사람을 잇는 맥주를 만듭니다 였습니다.